예, 보험 사기 문제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도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총 4,134억 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13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비율로는 3.4%포인트입니다. 보험 사기의 문제점은 선량한 그 보험 계약자들이 사기로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여서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조성목의 머니클리닉 시간에는 이 보험 사기 문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의 남자 서민금융연구원장 겸 한국 FPSB 부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보험 사기 하는데 일단은 자해 공갈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서 이렇게 보험금 타든 그런 어떤 형태의 보험 사기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보험 사기의 개념이란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예, 우선 그 보험 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 사고가 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보험 사고라는 것은 보험 회사가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사유가 발생하는 그런 거. 예를 들어 네. 자동차 보험이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유가 발생했다. 그럼 보험 사고라 하고요. 예. 보험 사기라는 것은 이제 보험 그 사고의 발생 그 원인이라든가 그 발생 그 내용, 그다음에 그 발생 그 사실에 대해서 보험회사를 기망해 가지고 사기니까 기망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속여서 결국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이렇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 지금 조사해 오신 걸 보면 최초의 보험 사기가 1924년 일제 강제 치하 때에 있었군요. 1924년 4월 2일자 매일신보에서 보도된 건데 보험 외교원 이때는 보험 외교원이라고 했나 봅니다. 예, 그 보험 모집인을 이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보험 외교원의 협잡이라는 기사로 우리나라 최초 보험 사기 사건을 소개한 그런 역사가 있군요. 자, 보험 사기 유형을 좀 보고 갈 텐데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크게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보면 그 우선 보험을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계약할 때 이제 사기적인 그 보험 계약 체결. 여기에서는 이제 보험 계약자가 예를 들어서 최대 선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 시 허위 고지를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런 걸 이제 숨긴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뭐 대리로 건강 진단을 하게 해서 건강 진단상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속인다든가. 예. 그래서 우선은 사기적인 보험 계약 체결. 그 다음에는 이제 보험 그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이렇게 이제 명시하고 있는데 네. 실제 그 자해를 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아니면 자동차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자동차를 일부 고의로 들이받아가지고 네. 사고를 뭐 낸다든가 해서 보험 사고를 유발시키는 사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험 사고의 위장 및 날조입니다. 네. 보험 사고를 아닌데 보험 사고처럼 이제 위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제출해서 사망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든가. 예. 아니면 뭐 파손된 차량을 갖다가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한다든가 날조라 하죠. 예. 이렇게 하는 이제 보험 사고 위장 및 날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보험 사고의 과장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뭐 장애 등급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5등급인데 뭐 2등급으로 이렇게 이제 병원 의사하고 짜고 예. 이렇게 이제 과장한다든가. 예. 뭐 이런 사례들이 그 네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시간상 어떨까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보도된 보험 사기 사건 자세히 사실관계를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보험 외교원 조 씨,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보험 모집인 이 조 씨가
지인하고 또 다른 지인의 처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여성을 이 씨의 처인 것처럼 그 지인의 처인 것처럼 속여서 계약을 맺고 보험 계약을 맺고 이그 근데 지인의 처가 뭐 사망하지 않으니까 네. 일부러 또 사망한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 5천 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 사기적인 보험 계약의 체결 네. 이 부분하고 또 보험 사고의 위장 및 날조 이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험 사기에 대한 보도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보험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전부터 생겼고요. 이게 그 일본에서도 이제 한 20년 전에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예. 그 돈을 빌려줬는데 이분이 안 갚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을 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험 계약자를 이제 본인이 그 돈을 대주고 보험을 들게 만들고 예. 수익자를 사채업자로 써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협박을 한다든가 공갈해서 이제 아니면 죽이든가 뭐 해가지고 이제 보험금을 타내는 이런 예. 수법까지. 그래서 지금 그 피해 그 규모가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상반기에만 이제 4,100억 정도 되는데 네. 저 하반기까지 하면 8천억이 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어떤 보고서에 보면은 이게 이제 신고돼서 적발된 것만 이 정도니까요. 예. 실제는 6조 한 3천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온 보고서도 있고요. 예. 근데 이게 보험 대부분이 이제 보험 이제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이 있을 건데 자동차 보험 쪽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네. 손해보험이 한 90% 정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동차 보험 쪽이 이게 뭐 15년 상반기에 뭐 한 1,000억밖에 안 되던 것이 지금은 1,700억까지 이렇게 늘어났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2016년 9월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지금 매년 그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거 보면은 보험 사기를 치다가 걸리면 예.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상습범의 경우에는 그 원래 그 양정의 50%를 또 가중하게 돼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피해 규모가 뭐 5억 원에서 50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이제 50억 원까지는 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이렇게 처하도록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8만 명, 거의 뭐 1년에 한 10만 명씩 지금 그 범죄자가 적발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보험사고 유형과 또 피해 정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보험 사기를 좀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기, 보험 사기. 뭐 사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재판 사기에 대한 문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보험 사기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보험 사기는 그 첫 번째 이제 보험 사기 간접성과 광범위성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의견상은 그 사기범이 보험회사에 대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담은 결국은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한테 이제 나눠지는. 예. 그래서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료를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올려내니까 피해를 사실 보면서도 무감각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보험 사기 이제 그 복잡하고 다양하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뭐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보험 대상이다 보니까 예. 그 보험 사기 그 유형이 상당히 그 다양하고 이게 또 사회 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고의로 죽게 만든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예. 이런 방법 쓰기도 할 정도로 이 사회 악으로 지금 변질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범에 의한 범죄라는 점입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범죄인들이 혼자 안 타거든요. 이제 증인이 또 있고 해야 되니까 예. 자기 같은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타고 또 뭐
한 사람 일부는 이제 보험 자동차에 일부러 뛰어들게 만들고 네. 이렇게 하면서 보험료를 받는 이게 공범에 의한 범죄라는 점. 예. 네 번째는 이게 점차 조직화되고 진흥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실제 찾아내겠는데도 몇 달씩 심한 거는 몇 년씩 걸려서 이게 범죄라는 걸 입증하기가 해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만약 그 보고서처럼 어떤 보고서처럼 6조 3천억 원 정도 피해가 생기고 있다면은 금융감독원에서 일부 부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렇군요. 보험 그 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이거를 색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걸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 뭐 한 몇십 명이 앉아가지고 보험 사기 적발한다고 참 쉽지 않거든요. 예. 특히 보험사는 이런 피해 금액을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한테 분산시킬 게 아니고 이거를 잡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보험 사기 신고를 하면 그 각 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뭐 보상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뭐 사무장병원 관련 뭐 이런 거 제보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2천만 원 뭐 굉장히 상금도 많군요. 주고 그러답니다. 예. 그런데 2천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한 2억이라도 주고요. 정말 제보가 들어오게 하고 적극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실제 이런 거를 조사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복 경찰권까지 줘서 그래서 실제 그 가서 조사문이 아니고 수사까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사례를 많이 수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기억나는 또 이거는 시청자한테 도움이 되겠다 할 만한 그런 중요 사례가 있습니까? 뭐 의정부 사는 김모 씨인데 이제 뭐 그 추간판장에 뭐 이거 진단을 받고 디스크라고 예, 하죠. 디스크 그렇죠. 쪽 예. 이거를 이제 그 두 달 사이에 무려 16개 병원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진료를 수시로 병원을 바꾸면서 이제 조사를 피해가면서 네. 보험금을 한 5억 6천 청구해 간 사례. 그다음에 뭐 중고차 그 매매업자가 이제 한 3개월 동안에 21회 그 자동차 고의 사고를 일으켜갖고 예. 뭐 6,400만 원 보험금을 편취한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생기는 이제 차선 위반 뭐 이런 거 그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피해를 이제 그 유발시켜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해서 이제 받아간 사례 이런 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험 사기 혐의 내용을 발견하면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제보를 해야 되고 아까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 그 뭐 포상금도 있고 그 피해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보험 사기에 자기가 연루는 안 됐는데 보험 사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 사기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제 그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를 해주시거나 보험회사나 그 보험회사 그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 이제 그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신고를 해주시면 그게 이제 그 협회나 보험회사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개인적으로 뉴스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그 초보 차량 운전자라든가 또 여성 운전자라든가 옐로우하신 운전자라든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일부러 몸을 부딪혀서 보험 사기를 치는 그런 경우도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뭡니까 그 사진 촬영하는 그런 거 있죠. 블랙박스 예.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를 해야 되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악의적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해왔을 때는 예. 합의를 해주기 전에 보험회사라든가 경찰한테 얘기를 해서 그 상황을 정확히 그 뭐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매의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한 번에 딱 보면은 사기범인지 아닌지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저같이 선량한 눈을 가진 사람은 이 또 식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자기는 이제 차선대로 갔고 신호대로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것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포인트라든지. 그게 참 그 상대방들은 저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고 이상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내기는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근데 대부분이 상대방이 그 본인이 약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주를 한 것 같다든가 뒤에서 보니까 차가 흔들흔거리다든가 뭐
아까 얘기했처럼 신호를 위반했다든가 예. 이런 약점을 갖고 덤비기 때문에 그 약점으로 인한 그 자기의 그 예를 들어서 처벌이나 이런 것이 두려워서 보통 그 협의에 응해주는데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분이 이렇게 했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블랙박스라든가 예. 그 실제 차량 그 정지했을 때 그 차량 표시를 이렇게 위치 표시를 해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예. 초보자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선수들한테 맡기는 게 좋지요. 예. 빨리 보험회사 연락해서 경찰에 연락해서 그 현장 그 보존 조치를 취하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는 보험사에 먼저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전화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 바뀌면 안 되나요? 바꿔도 되고요. 경찰한테 물론 하고 이게 보험사한테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건 이제 경찰이 더 빨리 하면 좋고요. 예. 안 그래도 보험 그 회사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험회사가 제일 빨리 출동을 하니까. 예.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보험 사기에 우리가 이런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인과관계가 있기 마련이죠. 네. 이 보험 사기가 끊이질 않는 이유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뭐 학교 다니면서 한번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책이 있더라고요. 보험 사기를요? 보험 사기인데 그 야. 내용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제목인데 예. 내용은 보니까 이제 보험 사기 치는 거예요. 아. 우연히 이제 그 뭐 봉천동 고개 뭐 어디 살다가 우연히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해서 보니까 아 옛날에 들어오는 보험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 보니까 뭐 한 200 정도 들어간 보험인데 보험료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돈 벌기 되게 쉽구나. 돈 벌기 쉽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가족이 이제 그 보험 사기단으로 바뀌는 그렇군요. 예. 그런 내용의 이제 책이었었는데 사실 참 걱정스러운 게 이제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가 어려워지다 보면 이런 범죄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예. 늘어나는데 그걸 뭐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몽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한 8만 명에서 10만 명 잡힌 것만 예. 잡힌 것만 그러면 실제 그 6조 원, 7조 원씩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내 보험금이 새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내 보험금이 지금 줄줄이 새고 있고 예. 내가 보험료를 더 올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규모면 별도 조직을 빨리 만들어서 정말 대대적인 단속,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제가 2000년도 초반에 법원에 출입할 때 판결문들을 추출하면서 사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특히 이제 중소기업자들, 생계형 또는 이제 공공범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10몇 년 동안 그 회사를 운영을 해왔는데 부도를 맞고 뭐 빚잔치를 하고 당장 이제 그 직원들을 내보내면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공장에다 불을 지릅니다. 화재보험금을 찾기 위해서. 근데 너무 어수룩했어요. 네. 금방 잡혀서 뭐 재판을 받고 이렇게 형을 받았는데 지금은 자기가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이 보험도 어떻게 보면은 뭐 미래의 그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저축이라든지 자기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는 이 대환대출입니까? 그 보험금 자기가 낸 보험금의 일정 금액을 대출을 해주는 그런 것도 대출. 예, 계약금 대출입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좀 그 쉽게 또는 자주 이용을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지금 이제 금감원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상은 그 해지 환급금이 거의 없는데 예. 해지 환급금이 많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가입할 때는 이게 해지 환급금 저축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네, 그게 이제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뭐 90%까지 이렇게까지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해 줍니다. 어차피 이분한테 드려야 될 돈이니까 예. 언제 해지하면
그래서 이제 그건 DSR이라는 이런 적용도 안 되고요. 네.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우선 그 계약금 내 담보 대출로 활용해서 급한 불을 끄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이게 지금 어렵다 보면 보험 해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부담이 되니까. 오직하면 그렇게 깨겠냐? 예, 목돈을 저 환급금이라도 쓰려고 하는 부분, 들어가는 부분도 부담이 되고요. 예, 근데 가급적 우리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험 사기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공보험,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깨는 경우 또는 보험 사기의 유혹에 빠져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돈은 보험사가 내지만 그 돈은 다 고객들이 낸 자기 돈입니다. 피해가 더 번지 않게 좀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